안녕하십니까. 팔자를 발송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하병증 파의 원진 기문 백호 개강 공망을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귀인, 문창, 천라지망, 삼기, 도화, 홍념 이런 우리 각종 신살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게요. 이런 것들이 통변을 할 때 사주풀이를 할 때 자주 쓰입니다. 네,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신살칙이 굉장히 많지만 한 이 정도 기본 신살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사주풀이 할 때 통변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잘 쓰입니다. 우리가 일단 귀인부터 한번 볼까요? 귀인이 뭐냐면은 좋은 것은 등급을 올려주고 나쁜 것은 풀어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그리고 말뚝 효과도 있고, 말뚝 효과가 뭐냐니까 이 귀인이 드는 해에 우리가 뭔가 하나 일을 한다든지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뭐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럼 그 사람이 상당히 오랫동안 어 나를 위해서 뭐 내가 뭐 하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 사람이든 일이든 뭐 부동산이든. 그래서 말뚝 효과, 아주 뭐 단단하게 쥐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오랫동안 관계를 한다. 집, 부동산, 일, 사람 등. 그렇죠. 그래서 간무경 같은 경우에는 일간입니다. 일간이 뭔지는 알죠? 태어난 날의 천간, 이게 일간입니다. 이 간무경 같은 경우에는 축미가 귀인이에요. 지지로 축하고 미가 있으면 사주에서도 그렇고 운에서 와도 그렇고 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을기는 자하고 신이에요. 을기는 자하고 신. 그 다음에 병정은 해하고 유예요. 지지로 해하고 유예요. 임계는 사하고 묘, 신은 인하고 오. 이것도 암기사항입니다. 간무경 축미 얼기자신 병정해유 임계사묘 신인호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이거 명리도구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을 암기를 해야 문제풀이가 빨리빨리 됩니다. 문제풀이가 그 사주풀이가 통변이. 그래서 이거는 외워둬야 한다. 이런 기인의 역할, 특히 뭐 대부분이 좀 이 뭐 하병증 파에 좀 뭐 글자만 봐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기인 좋은 것도 하나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문창은 어식주, 밥그릇, 총명의 글자예요. 그래서 뭐 사주에 인성이 없어도 문창이 있으면 총명하고 공부를 잘한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보통은 문창의 별이 식신이에요, 식신. 이렇게 뭐 범부 필부들은 일단 밥그릇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식신의 별이 어식주거든요. 어식주. 저번에 우리 육진할 때 했죠. 콩지처럼. 또는 뭐 맨맨한 나의 밥그릇이죠. 아주 뭐 손쉬운 사업장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식신을 문창이라고 그러고, 특히 좀 총명의 인자, 뭐 어식주, 밥그릇, 뭐 식신의 별이 있으면 평생 뭐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자주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일간의 식신은 뭡니까? 인이죠, 인. 계일간은 묘고, 갑을간은 사고, 을일간은 오고, 병일간은 신이고. 병의 식신이 원래는 뭐여야 되겠습니까? 진술이어야 되는데 토가, 그죠? 화생토하니까. 근데 진술충미에는 이 문창이 임하지가 않아요. 병은 신을, 편제를 갖다가 문창에 걸렀습니다. 무도 마찬가지겠죠. 하토동법이니까 무도 신이 있으면 문창, 기도 유가 있으면 문창, 정일간은 유가 문창이에요. 유일하게 병정일간, 무기일간만 이 재성을 갖다가 문창으로 삼는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경일간의 문창 그 식신은 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 신일간은 자. 이거는 뭐 암기상이 아니고 쭉 보면 알겠죠? 식신을 갖다가 문창으로 한다. 병정무기는 재성을 편제를 그렇게 문창으로 한다. 이렇게 이거는 뭐 바로 아시겠죠? 그럼 천라지망, 술해, 진사. 술해가 있으면은 사주에 진사가 있으면은 이거는 천라지망이라고 불러요. 천라지망의 신살인데 이거는 활인업이에요. 활인업.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직장이나 조직에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다른 사람들이 힐링하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업종에서 뭐 사업을 하든지 가담을 하든지 하면 좋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목욕탕, PC방, 노래방, 헬스장 등 사람이 쉬고 힐링할 수 있는 업종에서 가담해서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면 좋다.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사람들이 전생에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번 생에 그런 할인업을 하면서 업을 닦아라 하는 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천간이에요. 이건 대부분의 지지 형충 파이는 다 지지에서만 일어나는데, 천간의 신살 중에 이제 뭐 3기라는 거는 삼성장군 이런 기운이 있으면은 별 3개 단다. 그래서 정신적 충일, 통일성, 명예 얘기를 하다. 이게 뭐 간무경이나 얼병정이 신임계, 간무경, 얼병정, 신임계 외우셔야 됩니다. 간무경, 얼병정, 신임계. 이게 정신적 통일. 뭐 하나를 딱 목표를 정하면은 좌고 우면하지 않고 거길로 쭉 직진하는 그런 힘이거든요. 그래서 뭐 군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별을 달겠다 딱 목표를 잡으면 그 길로 한 길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최소한 별 3개는 단다 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예에는 길한데 이게 또 재물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천간에 있잖아요. 천간에. 그러니까 재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뭐 사람이 이렇게 유도리가 있게 뭐 이리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에는 그렇게 뭐 크게 길하진 않지만 이 명예, 직장, 조직,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별이다. 그래서 이런 3기가 있으면은, 이런 3기가 있고 사주에 관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뭐 공직에 투신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궁합에서 보면 정신적 유정이에요. 이렇게 뭐 여자분이 갑을 갖고 있고 남자분이 무경을 갖고 있다. 이래도 두 사람이 만나서 갑무경 상기를 이루면은 아주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유정하다, 정이 많다, 정이 돈독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궁합에서도 상당한 플러스 점수를 줍니다. 예. 그리고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산다는 하늘의 볼사핀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책에는 옛날에 저기 그 우리 김해에 그 비행기 사고 났을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의 사주를 보니까 간무경 상기가 있더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이 천신의 가호가 있는 에너지다. 있으면 좋다. 예, 무조건 좋게 사주풀이 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큰 병에 걸려도 하늘에 보살핌이 있으니까 죽지는 않겠다. 이런 풀이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화는 이 자연스러운 시선 집중이에요. 도화가 뭐죠? 우리가 12운성이나 12신살 할 때 보면은 생욕, 목욕지죠. 그리고 12신살로 보면은 연살이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아주 어릴 때 막 부끄럼 없이 발가벗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시선 집중, 인기, 이런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인호술 같은 경우에는, 인호술생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묘가 연살 도하잖아요. 그죠? 사유축은 오, 신자지는 유, 해묘미는 자, 이런 지지가 있으면은 도하다, 이렇게 하고 자연스러운 시선 집중,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꼭 뭐 인호술생이나 뭐 사유축이나 신자진, 해묘미, 이거는 완전히 정확한 도하고 설사 뭐 밑에 그냥 이런 띠하고는 안 맞지만 좌오 묘유가 있으면은 이 좌오 묘유가 뭡니까? 각 계절의 왕지잖아요. 그죠? 양보하지 않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준도화, 예를 들어서 인호술생이 뭐 유가 있다, 자가 있다, 오가 있다, 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인기, 시선 집중은 있다, 준도화로서
도화에 준한다, 도화 비슷하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봐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홍련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일주, 이거는 태어난 날이죠. 태어난 날 일주가 이런 경우에는 홍렴이라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시선 집중도 있고 인기도 있고 본인의 의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게 뭐 애정이나 이런데 홍념을 많이 통변하는데, 이런 일주다 그러면은 내가 여자다 또는 남자다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을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 뭐 여자 같으면은 뭐 연기 피우고 뭐 꼬리 날리고 뭐 멋내고 가장하고 뭐 변장하고 이런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 의도가 있다, 적극성이 있다, 이렇게 또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외워놓으면 좋겠죠. 뭐 홍념이나 도화는 요새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갑오, 병인, 정미, 무진, 경신, 경술, 신유, 임신, 임자. 뭐 경신, 경술, 신유, 임신, 임자, 이거는 좀 외우기가 쉽겠습니까? 그죠? 경신, 왜냐면은 경에는 신하고 술, 임에는 신하고 자, 그죠? 신에는 유, 이렇게는 좀 외우기가 쉽고, 그 다음에 앞에는 갑오, 병인, 정민. 저는 이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네, 처음에 초보 때. 그래서 오인미, 그냥 오인미 해놓고 갑오, 병인, 정민 이렇게 외웠어요. 뒤에는 조금 뭐 눈에 익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진, 경신, 경술, 신유, 임신, 임자, 이거는 좀 편하게 외워지고, 앞에는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오인미 이렇게 외웠습니다. 병오, 이제 병호가 이제 갑오, 병인, 정미, 이렇게. 이런 일주입니다. 일주. 태어난 날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홍념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양인, 기인, 문창, 천라지망, 삼기, 도화, 홍념, 양인이 빠졌네요. 양인이 뭐냐면은 이게 양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제, 급제죠. 급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양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갑일간이 묘가 있으면 양인, 병일간이 오가 있으면 양인, 뭐 병하고 무는 같이 가잖아요. 무가 오가 있으면 양인, 경이 유가 있으면 양인, 임이 자가 있으면 양인. 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좀 강하겠죠. 양인이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양일간은 보고, 음일간은 관대지예요. 관대지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생육대 관대지, 그죠? 관대지가 막 그 중고등학생, 대학생 막 겁없는 시절, 그죠? 그래서 음간인 경우에는 관대지에 양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릴간이 진을 보면은, 정일간이 미를 보면은, 기일간이 미를 보면은, 신일간이 수를 보면은, 계일간이 축을 보면 양인이라고 불러요. 양인은 총칼, 권력, 주먹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그래서 항상 뭔가 파워가 있다, 뭔가 권력성 또는 기술성으로도 볼 수 있겠죠. 기술성, 이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이 강하다. 예. 그래서 뭐 늘 총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늘 뭔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뭔가 뛰어난 기술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양인이 이제 좀 합이 있으면은 이런 지지들을 다른 데서 묶어주면, 우리 합이 뭐라고 그랬죠? 전에 할 때 안정성이라 했잖아요. 그죠? 합이 있으면은 칼이 칼집에 들어 있으니까 그냥 뭐 본인이 뭐 그런 에너지로서 쓰는데, 합이 없고 충이 있다 그러면은 늘 그렇게 뭐 좌충우돌 좀 뭐 사람의 성격이 화끈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가족 간의 합도 이렇게 좀 있으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병일간이 오가 있어 가지고 양인을 들고 있는데, 배우자가 미라는 글자가 있어 가지고 오미 합을 한다든지, 술이 있어서 인호술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든지, 삼합이나 육합으로 잡아주면은 상당히 이 칼이
칼집에 들어있는 모양으로 좀 안정하다 이렇게 봅니다. 충이 들면 좀 불안불안하다, 합이 없으면. 왜냐하면 늘 칼을 들고 다니니까. 칼이라는 게 뭐 큰 일을 하는데도 쓰이지만도 까딱 잘못하면은 본인도 다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좀 불안불안하다. 예. 운에서도 이렇게 충이 온다든지 하면은 그 시기는 좀 자중하고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해줍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음양오행 육진간지 12운성 12신살 하병충 파해 뭐 기인문창철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명리도구, 마치 우리가 수학문제 풀 때 구구단 같은 겁니다. 외울 거는 외우고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걸 갖다가 역학에 입문하면은 평생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서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한결 편하고 정리도 빨리 된다. 뭐 1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자기 사주도 못 보고 내 용신이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용신은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 재물과 간에 흐르면 별 도움이 안 돼요. 용신국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되니까 하는 김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가버릴게요. 자, 건묘화실 붕성론 처자인연법. 건묘화실은 우리가 이 사주를 올렸을 때 연월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묘화실, 이게 뿌리고 이게 묘목이고 화가 꽃이고 실이 열매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말년의 이 글자, 태어난 시의 이 글자가 본인 인생의 결과물, 아니면 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형태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가 또 시면은 자녀잖아요, 자녀. 이게 나의 아이들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맺은 열매인 거죠, 열매. 그래서 항상 뭐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막 신경도 쓰고 잘 되길 바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나의 결과물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만들어 놓고 가는 열매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잘 해야 된다. 근데 보통 연월일시를 이렇게 15년씩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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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볼 수도 있고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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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역학은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니까 항상 그건 염두에 두고 한 뭐 이 정도 뭐 16세 정도 연은, 그 다음에 월은 16세부터 30살, 뭐 또는 뭐 이런 뭐 30살부터 45, 50, 뭐 시는 50에서 말년, 55에서 말년,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은 조상, 뿌리, 국가, 근본, 그죠? 월은 부모, 형제, 사회궁, 일은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사는 집, 시는 자녀, 대문박, 투자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각종 신사를 할 때 공망 배웠잖아요. 공망. 이게 공망이 이렇게 조금 허결한, 좀 부족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태어난 년이 공망이다, 예를 들어서 태어난 년이 공망이다 그러면은 본인의 국가 또는 조상자리 이런 게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이 공망일 경우에는 뭐 고향을 떠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에서 해외 인연도 있다, 그죠?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시가 공망이다 그러면은 노후에 또는 말년에 50세는 55세 이후에 뭐 자기가 사는 이 근거지를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서 뭐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해외로 가서 그런 뭐 해외에서 거주한다든지 할 징조다. 그렇게도 우리가 풀이를 합니다. 공망이 뭔가 허걸하니까 내 나라가 구멍이 난 거예요. 내 나라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로 간다, 이런 통변이거든요, 풀이거든요. 그래서 건묘화실은 항상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궁성론은 내나 그대로요. 이게 조상궁, 그 다음에 부모궁, 그 다음에 본인, 배우자궁, 자녀궁. 우리가 궁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의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일지가, 연월일시의 일지가 배우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본인도 되고. 그러면은, 이 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닭유가 올 때, 닭이 와서 묘를 두들겨 패면은, 뭔가 이렇게 배우자 관련해서 그런 변화 변동, 이게 변화 변동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변화 변동이 좀 고충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유 같으면은 기일간의 유는 뭡니까? 이거는 식신이죠. 식신이 와서 배우자궁을 두들겨 패니까 이거는 좀 좋은 일이다. 뭔가 밥그릇이나 이런 의식주 확장에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고, 만약에 식신이 아니고 뭐 다른 인성이나 비겁이 와서 두들겨 팬다. 그러면 조금 뭔가 번거롭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공성론으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부모군 같은 경우에는 월을 보면 되겠죠. 그죠? 부모, 형제, 사회.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일어나는 모습, 일어나는 형태를 볼 때 사회적인 문제냐, 부모 형제 관련된 거냐, 배우자 관련된 거냐, 내 일신상의 문제냐, 내 자녀의 문제냐, 이런 걸 볼 때는 궁성론으로 연월일시의 각 궁의 모습 변화를 보면 된다. 지지에 있는 거는 늘 있는 거니까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 봐주고, 또 세운에서 충을 한다, 합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봐주면 돼요. 우리가 합형충파 여기에 의미를 다 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본다. 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대충 우리가 처자 인연법 같은 경우에는 자 배우자하고의 인연을 보는 거거든요. 궁합이 뭐 이렇게 궁성의 합, 이 각궁이죠. 연월 일시 연의 합이 있으면은 뭐 조상 인연이 있다. 월의 합이 있으면은 부모 형제 인연이 있다. 일이 있으면은 배우자궁 인연이 있다. 시는 자녀 인연이 있다. 뭐 시가 합이 있다 하면은 두 사람이 서로 뭐 자녀 인연으로 만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합은. 그래서 합이 많으면은 합은 안정성 묶여 있다 했잖아요. 합이 많으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도 겪고 풍파도 겪고 하는데 그때 그런 걸 겪더라도 합이 많으면은 서로 헤어지지 못한다. 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합이 없으면은 조금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궁합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연법은 이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왔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재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친구 사주인데 친구 부부죠. 이 보면은 이제 계일간인데 계일간의 재는 뭡니까? 어 병화나 정화잖아요. 그죠? 사주의 병화 정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술 속에 있죠. 술 속에. 그럼 술 속에 있으면은 뭐 삼합으로 땡겨오면 인호술, 육합으로 땡겨오면은 묘술, 그죠? 그래서 호랑이, 말, 개 또는 토끼띠 인연이 강하다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술이 공망이잖아요, 그죠? 계유일간은 임은 뭡니까? 임수후라 그랬죠. 우리가 어제 그거 공망 찾기 할 때. 그래서 계유는 수레가 공망이에요. 술이 공망이잖아요. 공망이니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는 뭐 있다 없다 하고 하니까 그냥 배우자궁의 모습 그대로 배우자궁의 모습이 그러니까 닭띠죠. 닭이죠. 그래서 닭띠 배우자를 인연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친구 마누라 입장에서는 배우자궁에 뭐가 앉아 있습니까? 뱀이 앉아 있죠. 이 뱀이 삼합으로 땡겨오는 띠가 사유축이잖아요. 그죠? 뱀, 닭, 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닭띠. 인연을 견인했다. 땡겨왔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 인연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뭐 티격태격하고 뭐 이리 해도 헤어지진 않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인데 이건 건명 공명 이거는 남자 여자예요.
부부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별이 뭡니까? 임수 딱 하나 있죠. 정제. 그럼 정제가 깔고 앉는 일지가 뭡니까?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말이 땡겨오는 삼합으로 땡겨오는 거는 뭡니까? 인오술이죠. 또 육합은 미가 되겠고 그죠? 양띠가 되겠고 그죠? 그래서 호랑이 말 개띠 인연이 강하다 또는 양띠. 근데 배우자가 개띠죠. 그래서 이 개띠 배우자를 견인했다, 땡겨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개띠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 관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가 편관이고 술이 정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관 편관이 같이 있을 적에는 정관을 보통 배우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입장에서도 이 개띠 남편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계략적으로 보는 처자인연법입니다. 사람 간에는 다 띠로 어떤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음양 오행에서 뭐 처자인연법까지 전체적으로 이 주제 위주로 한번 훑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뭐 암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이게 답니다. 예, 그냥 여기서 살을 붙여 나가는 것 뿐이에요. 좀 더 이해를 깊이 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이런 주제 위주로 공부를 하고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한결 정리가 잘 되고 편하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뭐 오늘이 아니고 이제 끝났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말로 정말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죠? 어디 갔노? 있죠? 뭐 제가 지리산 30년, 속리산 10년 이렇게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예, 그냥 부산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뭐 조그만하게 하면서 하도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역학 공부를 했고 마침 그게 또 역학 공부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어마무시하게 뭐 산에 가서 도 닦고 역학 공부하고 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반인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재미를 가지고 또 재미가 있잖아요. 제가 이 공부하는 식으로 해보면은 그래서 본인 사주를 일단 띄워놓고 본인 사주를 띄워놓고 본인 사주가 본인에게 해주는 얘기를 듣는다. 본인 사주가 마치 본인의 가장 친한 친구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본인한테 뭔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다는 느낌으로 생각으로 이 건축도면 인생설계도 같은 사주를 공부를 하면은 재미가 있다. 할만하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역학 공부를 시작한 선배 입장에서 우리 후배님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재미있게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공부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학이 마치 미신처럼 뭐 무속처럼 뭐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지 않도록 진짜 누구나 명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자를 벗삼아였습니다.